요거는 꼭 실리콘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끝에 쪽이 좀 약하던지 해서 이렇게 싹 미끄러 내려갈 때가 있다. 마이크로포어 쪽으로 이렇게 조직들이 벨크로처럼 걸려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, 성형학개론입니다. 성형학개론 바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 하나 와 있는데요. 요즘 유행하는 컨텐츠인데요. 나무위키에 호성형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팩트 체크해주는 컨텐츠 어떤가요? 너무 궁금해요. 특히 보형물 쪽. 일단 보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. 3-1 인공보형물. 실리콘, 고어텍스, 메쉬, 매드포어 등의 인공보형물이다. 호성형 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인공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주로 나타난다. 실리콘이 가장 부작용 확률이 낮으나 2% 내외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. 이 숫자 2%, 1% 이런 거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맞습니다. 그 밑에 인공보형물의 첫 번째 실리콘. 장점, 수술 후 문제가 있을 때 제거 편하다. 무수히 많은 국내 수술 사례들이 있다. 맞습니다. 단점, 표면이 매끄러워 미끄럼틀 현상이 생길 수 있다. 이것도 맞고요. 삽입 시 표면에 기포를 형성할 수 있다. 이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모르겠습니다. 분필 모양으로 하얗게 비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. 깊숙이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.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분필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비친다라는 그런 모양이죠. 요거는 꼭 실리콘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고어텍스는 괜찮고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고어텍스도 똑같이 생깁니다. 그래서 수술 방법, 사이즈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요. 깊숙이 넣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바로 밑에 넣는 게 아니라 골막 밑에 넣어서 고정이 되게 흔들리지 않게 넣으면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훨씬 완화된다는 게 되겠죠. 두 번째, 고어텍스. 의료용 플라스틱을 여러 겹으로 덮되 플라스틱 구멍 사이로 자가 조직이 자라 들어오게 하는 보형물이다. 플라스틱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장점, 미끄럼틀 현상이나 분필 현상이 없다. 요게 틀렸습니다. 아까 좀 전에 실리콘 편에서 말씀드렸죠. 미끄럼틀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보형물이 고정을 했는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개인차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. 근데 맞아요. 이런 미끄럼틀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캡슐이 쌓이는데 캡슐 안은 좀 미끌미끌하거든요. 약간 랩 같은 거 쌓는 그 느낌인데 안에가 하얗고 약간 미끌미끌한 그런 질감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형물을 어떻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장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다 쌓여 있으면 이게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근데 끝에 쪽이 좀 약하던지 해서 이렇게 싹 미끄러 내려갈 때가 있다. 그래서 사실은 고어텍스든 마이크로포어 쪽으로 조직들이 벨크로처럼 걸려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. 근데 확실히 좀 미끄러지면 좀 덜하겠죠. 다만 분필 현상이 없다는 아닙니다. 단점, 한번 생착되면 제거 힘들다.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거됩니다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. 실리콘에 비해 염증 발생률이 높다. 이거는 제대로 돼 있네요. 옛날에 고어텍스 광고할 때 그냥 만능인 것처럼 광고했단 말이에요.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고 염증 안 생기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아니죠. 염증이 실제로 실리콘보다 조금 높은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. 실리콘에 비해 다듬기가 어려워 코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한데 다듬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약간은 맞아요. 이게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보통 고어텍스가 처음에 들어간 사이즈가 그대로 있지 않고 좀 낮아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. 그 이유는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눌려요. 그래서 위아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약간 낮아진다. 보통 생각을 하고요. 그거에 대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리 잘 다듬고 해도 밑면이요. 완전히 이렇게 매끈매끈한 이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밑에 굴곡이 약간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가 고어실리, 실리텍스. 실리콘과 고어텍스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소재, 단점 역시 모두 갖고 있다. 고어텍스보다 구멍이 크게 나 있으며 잘 쓰이는 편은 아니다. 잘 쓰이는 편은 아니고 맞고요. 지금은 거의 사장됐죠. 고어텍스보다 구멍이 크게 나 있다.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.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리고 장점을 모두 갖고 있고 단점도 모두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요. 단점만 두드러지는 보형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또 하나, 메쉬. 17년도에 나온 신소재이며 자가 연골이 부족하거나 약할 경우 코끝에 오똑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.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녹아 사라지고 폐살이 돋아 안에 생착된다. 약간 용어들이 조금 위화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많습니다. 장점, 돼지코가 가능하다. 이건 이제 다 흡수가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단점, 비교적 최근에 나온 만큼 사례가 많지 않다. 신중히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. 모 성형외과 전문의의 칼럼에서 재수술이 어려울 수 있어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. 자, 이거
항상 얘기지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다 종합해 봐야 된다는 거고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. 재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. 흡수가 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 매드포어, 인공뼈이다. 매우 단단하고 수년 전에 코끝 수술에 주로 사용됐다. 수년 전은 아니고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. 부작용 확률이 보형물 중 가장 높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며 현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. 요거는 맞아요. 제 의견도 동의합니다. 참고로 이 보형물을 콧대를 높이는 융비술의 경우 수술 후 한 달간 보형물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드포어로 보형물이 나온 게 있었나요? 콧대에 넣는 용도로? 모르겠어요. 너무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서. 그렇죠. 매드포어로요. 또 한창 귀족 수술 유행할 때 이걸로 아마 여기에 넣는 보형물이 나온 거는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달아 들어가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그때도 실리콘에 비해서 뭐가 낫냐 무시하고 실리콘 위주로 썼는데요. 콧대를 높이는 경우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매드포어는 이제 콧대 넣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넣었으면 정말 큰일입니다.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. 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나무위키의 일단 보형물 섹션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 틀린 점 또는 약간 해석이 필요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. 나무위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또 수정을 하고 첨삭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고칠 거니까요.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남 원장이었습니다.